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2026년 2월 24일로서 사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은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는 개강, 설레임, 뭐 처음, 시작 이런 것들이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는 날인데 사실 이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걱정, 불안, 약간 긴장, 좀 뭐 두려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무려 3년째 다니고 있고, 응? 자막 쓰기 귀찮아가지고 한글을 켰는데 더 귀찮아지겠는데? 다니고 있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원을 이제 처음 가거나 혹은 학부생 분들 중에서도 대학원이라는 뭔가 생소한 곳을 조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 이 대학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건강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녹화를 켜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찍기 전에,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일단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.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어떤 대학원생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의 경험과 제 주변 사람의 관찰 결과에 기반한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사실 대학원은 이제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좀 비슷하지만 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과에서도 심지어 연구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특별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가 다니고 있는 과에 제가 다니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넓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적인 모든 대학원생 특히 석사 과정부터 시작하는 아니다 이건 아니고 모든 대학원생에게 어,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도 뭐 사실 다른 과 대학원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. 네,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7가지 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운동하기입니다. 대학원생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운동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이 이빠이로 뭐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크로스핏 이런 걸 해서 몸을 빡 만들고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막 어디 뭐 대회를 나가고 이런 운동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과 0 이상이죠. 아예 안 하는 거. 이건 0이죠, 그냥. 이거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. 이게 몸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몸도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. 이 대학원생이라는 거는 결국 연구를 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머리를 쓰는 직업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뭐 빡세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2, 30분씩이라도 하는 것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제가 뭐 한 1년 정도는 대학원 생활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귀찮아서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지금 시작한 지 꾸준히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몸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이런 거는 아쉽게도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빡세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신 건강과 뇌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. 막 같은 상황이어도 화가 별로 안 나고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뭐 연구나 아니면 공부 같은 것도 옛날보다 더 이 뇌지컬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러닝을 추천합니다. 왜냐면 이건 뭐 그냥 옵셔널인데 숫자로 기록이 나오잖아요. 뭐 10km 몇 분, 뭐 3km 몇 분.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데 러닝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작은 성취들이 저희 대학원생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. 네, 두 번째 이기는 습관은 소문을 너무 믿지 말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대학원이 굉장히 좁은 사회예요. 그래서 소문이 너무 많아. 근데 이게 사실이 돌아다녀도 문제가 될 판에 와전됩니다.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심지어 그게
타인에 대한 얘기고 뭐 안 좋은 얘기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이런 일도 많이 봤고 저에 대한 소문도 뭐 사실 조금 거짓 소문이 도는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남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소문을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. 뭐 다른 사람이 헛소문이나 남의 뒷담화 이런 거를 안 해주면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피션이 아니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바고, 이게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연구에서도 영향을 주는 게 누구누구가 얼만큼 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, 그것에 의해서 30 정도 해야 되는데 70으로 막 점프를 합니다. 그러면 연구라는 것은 분명히 31에서 69 사이에서 발목을 잡아서 다시 31로 혹은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. 이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.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그 사람은 그냥 진도에 맞게 30, 40 잘하고 있었는데 다른 뭐 한 45 내지는 뭐 한 50 정도 한 사람의 소문에 의해서 야 얘는 벌써 80, 90을 했대 라는 걸 듣고 마음이 급해져서 3, 40 정도 잘하고 있던 사람이 6, 70, 7, 80으로 피치를 올리다가 그 중간에서 무너지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. 그냥 어련히 잘했으면 잘했을 텐데 괜히 소문을 믿었던 그런 헛소문 때문에 본인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대학원 생활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생활 패턴 지키기입니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. 저도 옛날에 수면 장애도 있고 막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11시에 누워도 새벽 4시까지 못 자고 막 이랬는데, 이 생활 패턴을 지켜서 아침이 있는 삶을 살면은 대학원 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. 이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요. 당연한 거죠.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수면 유도제 물론 좋지만 결국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자기 전에 휴대폰 안 보고 일기 쓰고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찾으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한 30분 정도 어디다 밖에 치워놓고 손글씨로 일기를 쓴 다음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복기를 하고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전날에 아무리 좀 늦게 자거나 뭐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도 7시 전에는 그냥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7시에 잠들던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극적인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운동과 일기,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맞는 이런 루틴을 찾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대학원생의 아침 루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관한 겁니다. 인간관계는 진짜 어렵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지구상에 뭐 일론 머스크 뭐 어떤 사람을 유재석 뭐 갖고 와도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100%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대학원에서 인간관계는 어떠한 전략을 쓰면 좋느냐? 뭐 전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저점 방어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살 때를 생각해 볼게요.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와 나도 이제 성인 이제 막 뭐 술도 먹어도 되고 뭐 대학교 막 MT 가고 뭐 신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왔어. 처음 보는 애가 있는데 우리 뭐 같은 뭐 그룹이라 아니면 같은 동아리야 동기야. 근데 쟤는 뭔가 나하고 안 맞아.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서 서로 좀 이렇게 뭐 싸우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든 해서 내 동기니까 친하게 만들어야지 해서 결국 친해지거나 정말 인생을 함께 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, 물론. 즉 하얀 도화지 같은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.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뭔가 처음이고 소중하고. 대학원은 슬프지만 24살 여자분들 기준 내지는 뭐 28살 뭐 그 이상까지도 들어오잖아요.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본인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며 가치관이 형성돼 있고, 가치관이라는 거는 어느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, 사실은
크게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은 어, 이미 뭔가 이렇게 좀 갖춰진 상태에서 대학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교 때나 혹은 중고등학교 때처럼만큼의 인간관계의 어떤 그 큰 열의를 모두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진 않아요. 물론 당연히 그 중에서도 성격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고 뭐 저도 그랬고요.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망을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2년 정도 하는 석사 과정에서 정말 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했을 때 부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 평생 갈 만한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뭐 한두 명, 세 명 사귀면 정말 잘 사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운 좋게도 뭐 물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세네 명, 다섯 명 이 정도 사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. 그 말은 어차피 고점이 떠서 나하고 너무 잘 맞을 사람이고 평생 갈 인연이면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서로가 서로를 딱 알아보기 때문에 찐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알아서 자연스럽게 저하고 가까워지고 저하고 뭐 맨날 뭐 술 같이 먹고 밥 같이 먹고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게 돼 있어요. 근데 저점은 항상 파멸입니다. 끝이 없어요.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적이 될 수 있고 대학원이라는 좁고 그다음에 좀 치열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이 생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네,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는 두되 그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라는 게 아니고 조금 명분을 주지 않는 거죠.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명분은 주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학원에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섯 번째는 일정 배분 잘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최근에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는데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? 좀 많은 날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그런 태스크에다가 쏟아붓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직장인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? 굉장히 힘듭니다. 특히 대학원생은 주말도 딱히 없기 때문에 사람이 버틸 수 없을 수 있는데 일정 배분을 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에 제가 하루에 1시간씩 7시간 하는 운동을 그냥 하루에 다 몰아서 해야지 이러고 오늘 하루에 7시간 운동해야겠다 이러면 죽겠죠. 7시간 뭐 김동현도 아니고 제가 뭐 아무띠가 아니지 않습니까? 죽습니다. 진짜 죽는 건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쫙 나누고 뭐 영어 공부 일주일 동안 나누고 연구 딱딱딱 나누고 하는 식으로 저한테 맞는 식으로 일정 배분을 잘해서 그날 하루 이거 왜 이러죠 이거? 잠시만요. 그 한 주, 그 한 달에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막 되는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객관화가 되어서 내가 어느 것을 할 때 신체가 힘들고 어느 것을 할 때 정신이 힘들고 반대로 어느 것이 날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좋다. 이것은 사실 대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객관화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자기객관화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이들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대학원 첫 스타트 때 이런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좀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. 여섯 번째 꿀팁은 바로 학교가 주는 돈이 있어요.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사 4년, 석사 2년, 박사 2년을 전액장학금으로 받고 있고 조교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뭐 상금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1억 이상의 돈을 제가 갈취를 했더라고요. 물론 뭐 합법적으로 얻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대학원생은 대체적으로 박봉입니다. 그래서 학교가 돈을 준다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먹는 게 꿀이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학교에서 돈을 준다. 조교 아니면은 뭐 근로
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단기 알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 이런 것들처럼 대상이 학생, 교직원, 학교 구성원인 것들은 개꿀입니다. 왜냐면 어차피 대학원생은 학교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이 그냥 일하는 시간으로 쳐지기 때문에 돈을 좀 약간 두 배로 벌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, 문제는 이게 대상이 기업, 외부 사람, 외부 단체 이런 경우에는 돈 벌 목적으로는 비춥니다.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똑같은 태스크를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아니라 다른 뭔가 그 석사 학위가 있거나 뭐 학사 학위가 있는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면은 주는 돈이 이게 페이가 있잖아요. 대학원생들은 열정 페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격히 깎여요. 대우를 그만큼 못 받고 너네는 대신 이걸로 커리어를 쌓잖아 라는 명분하에 조금 이제 돈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면 좋겠고, 저도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. 대신 이런 것들이 돈 벌 목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는 개추드립니다.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예요. 이런 일들을 외부하고 한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해보면은 경험을, 만약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회생활 경험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돈도 조금 벌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그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구조, 제가 나중에 뭐 석사를 졸업하고 혹은 박사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주는 돈을 다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돈의 의미에서였고, 이 기업이나 외부 단체하고의 어떤 협업 같은 것들의 경험은 경험에 의거해가지고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일곱 번째가 이어지는 게 결국 모든 기회는 적극적으로 하자. 대학원은, 군대는 좀 약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뭐 중간만 가야 되고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. 대학원은 제가 하는 행동이 다 저한테 결국 돌아옵니다. 어떤 식으로든. 그럼 2년 남짓한 석사 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하나라도 더 해보자고자 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취업이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너무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. 저는 그냥 딱 학교에서 시키는 거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외부 기업이랑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,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물론 뭐 좀 이런 경험을 넓혀보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, 내가 속으로 상상만 했던 것들을 다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, 결국에는 이 모든 기회나 모든 어떤 일들,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면 그냥 다 해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면, 꾸준한 운동은 정신 건강과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예 안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좁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헛소문들 너무 믿지 않고 그 소문에 휘말려 갖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생활 패턴, 대학원생은 특히나 낮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이 있는 삶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아침에 굳이 없더라도 너무 늦게 자거나 뭐 이런 삶은 안 좋겠죠. 그래서 그 자기만의 어떤 모닝 루틴이나 취침 전 루틴을 형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, 인간관계는 저점 방어 위주로 해도 어차피 고점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거. 그리고 너무 크게 욕심을 안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석사 생활 기준으로 어, 저는 항상 그 기관에서 만나는 사람의 1%만 남겨도 되게 많이 남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석사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. 그 중에 2명 남겼으면 잘한 건데 나는 한 4, 5명 남겼다 했잖아요. 엄청 잘한 거지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날 하루, 그 한 주 이렇게 짧게 길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,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분야, 뭐 운동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을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, 학교가 주는 근로나 조교 같은 돈들은 무조건 받아먹을 수 있을 만큼 받아먹되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회는 적극적으로 행하자라는 것이 나름 그래도 이 대학원이라는 곳에 이골이 나게끔 다니고 있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7가지 이기는 습관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3월부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만약에 대학원생 새내기 혹은 대학원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보신다면 좋은 학교 생활, 좋은 대학원 생활 됐으면 좋겠고, 너무 이 말들은 제 주관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